오늘 대구 한의대학교 청소년 교육상담학과에서 각 시설 소개를 하는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쪽을 좀 소개해드릴 조연두라고 합니다. 오늘 시설 소개 및 담당 업무 같은 거 알려드릴 거고요. 관련 적용 및 전문성 같은 거 전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학과 생활 당부 및 제안 해드릴 거예요. 다시 한번 요거 뒤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대구 한의대학교 청소년 교육상담학과 공부학번이고요. 지금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조현두라고 하고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눌 이야기는 발표자 소개, 그 다음에 근무처 소개, 그리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입사 자격 요건이나 그 외에 어떻게 달서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일을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 거고요. 학부에서 도움이 될 일들과 학부 때 준비해야 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조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80년대생이 될 뻔했죠. 저는 90년대생으로 해가지고 09학년도에 이제 대구 한의대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학력은 이렇습니다. 대구 한의대학교 청소년 교육상담학과에 2009년도에 입학을 해서 2013년도에 졸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영남대학교에서 석사, 박사 해가지고 지금 박사 수료 상태에 있습니다. 경력 같은 거 보시면은 저는 이제 한의대학교에서 교육지원 조교 잠깐 했었고요. 그 다음에 프리랜서 생활 잠깐 하다가 달서구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근무를 했어요. 이제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달서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안에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업무를 했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좀 군대를 늦게 갔어요.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군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달서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지금 상담사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자격은 사실은 이제 졸업을 할 때 줬던 두 가지 자격, 청소년 지도사 2급, 사회복지사 2급만 취득하고 있고요. 그 외에 지금 자격증은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 대학원에서 박사 과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졸업 논문을 쓰는 게 우선이라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임상심리사 같은 거 정도만 준비하고 있어요. 그 외에 뭐 운전면허 일종 보통 같은 거 갖고 있고요. 이게 위에 거 세 개는 국가에서 주는 거, 밑에 거는 그냥 민간 자격증입니다. 미술치료사 자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학부 시절에, 그러니까 한의대학교 청소년 교육상담학과에 다니는 시절에 그때 취득한 거고요. 레크레이션 강사 2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전부 취득한 것이죠. 워드 프로세서랑 ITQ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학부 때 딴 건 아니고요. 여기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태어났을 때일 거예요. 제가 그때쯤에 딴 자격증들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달서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먼저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 송파구에 비견될 만한 청소년 인구수를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청소년 인구가 좀 많다 보니까 이 청소년의 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자체에서 특히 좀 신경을 쓰고 있는 편입니다. 대구시 전체 25% 정도에 해당하는 학생 청소년 수가 확인되고 있어요. 연령대로 확인한 게 아니고 이제 학교에서 다니고 있는 청소년들만 확인한 거니까 그 기준이 한 25% 정도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함하면은 전체 인구수는 아직 제가 확실하게 확인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달서구는 지금 다문화 청소년 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성서공단이 있기 때문에 성서공단에서 일하는 이제 외국에서 오신 노동자분들, 그분들의 자녀분들이 이제 한국인으로서 우리 같은 지역에서 생활을 하고 살고 있는 거죠. 센터의 특징적인 걸 좀 알려드리면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법인 위탁이에요. 사단법인 마하야나 불교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구청에서 설치를 하고 운영은 위탁을 준 거죠. 마하야나 불교문화원에 위탁을 줬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시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그러니까 꿈드림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설치된 곳이 있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아닌 곳에 따로 이렇게 설치된 곳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시스템이 조금씩 다르다는 거 좀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분소 운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청소년 인구가 좀 많아요. 청소년 인구가 좀 많다 보니까 대구권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유일하게 분소를 따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구가 많다 보니까 미디어 전담 상담사가 배치되어 있어요. 이제 인터넷
스마트폰 예방해소 사업이라는 정식 명칭이 있고요. 이거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러한 사업이 대구에서는 달서구만 운영되고 있다. 크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특징적인 거는 분소가 운영되고 있어서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청소년 활동을 같이 하고 있어요. 보통 상담복지센터에서는 청소년 활동 같은 거는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저희는 청소년 활동도 같이 하고 있다. 이런 것들 조금씩 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청소년 활동이 주는 아니지만 요게 조금 서브로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센터에 고양이가 있어서 키우고 있어서 고양이 사진 한번 넣어봤어요. 센터는 2009년도에 개소를 했어요. 센터는 2009년도에 개소를 했고 2014년도에 성서센터가 개소했죠. 아까 이 분소센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년도에 꿈드림이 설치가 되었고 2016년에 월배센터가 거기 이제 달서구 수련관에 있는 위치에서 지금 월성 주공 3단지 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확장 이전을 한 거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지원 자격은 여러분들이 각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사실 다 확인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홈페이지에 채용 공고가 올라오면은 이건 모조리 다 올라오게 돼 있고요. 간혹 가다가 채용 공고가 안 올라오는 경우는 없어요. 홈페이지가 있으면 다 올라와야 되는데 어떤 곳에는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되게 인구수가 적은 그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따로 운영하지 않고 다른 데에 포함되어서 운영되다 보니까 채용 공고가 따로 쉽게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다 거의 다 똑같은 지원 자격을 요구하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침에 따른 기준이고 전국 공통이에요. 관련 학과란 청소년학, 심리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등에 속해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왜냐면은 이쪽에 있는 친구들은 심리상담을 받아야 되는데 심리상담에서 제일 끝판왕인 이제 정신과의 의사분들이랑 견줄 수 있을 만 해야 되는 거죠. 최소한 이 정신과 의사분들한테 저희가 이 청소년들을 요 친구는 약간 반사회성 혹은 경계선 성격장애 이런 것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 보여요. 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그 정도의 내용은 알아야 되고 그 정도를 구분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춰야 되니까 적어도 석사 학위를 요구한다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이 한정됐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 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졸업을 하고 관련 실무 경력이 6개월 이상이면 지원해 볼 수 있어요. 지원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지원해 볼 수 있는 거. 그 사람을 반드시 채용한다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 명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그러니까 전문대학을 나와서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도 요 위에 거랑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지원 자격, 서류 채용이 통과가 되는 기준인 거죠. 그 다음에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 상담 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그 다음에 청소년 상담사 2급 이상, 청소년 상담 3급, 2급 또는 사회복지사 2급으로 청소년 상담 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이 졸업을 하고 나서 조금씩 일을 하다 보면은 요 관련 지원 자격은 충분히 맞춰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제가 이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있다 보니까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학사학위, 그러니까 4년제 조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요. 청소년, 그리고 아니면은 전문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청소년 관련 분야의 전문 학사 학위를 보유하거나 그런 사람이 2년 이상 경력을 갖춰오면은 지원해 볼 수 있죠. 그 외에는 청소년 상담사, 교사,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는 기본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요. 아니면은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도 지원은 가능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상담복지센터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지원 자격이 좀 쉬운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졸업하시면 꿈드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한 번씩 지원해 보시길 바라고, 여기서 경력을 쌓으면은 상담복지센터에 지원할 자격 지원 요건을 좀 갖추게 되는 거죠. 그 부분 한번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학부에서 지금 여러 가지 수업을 듣고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부에서
학부에서 저도 이제 여러 가지 경험들 했던 것들이 기억나는데요. 아까 레크레이션 자격이라든가 미술치료사 자격은 학부에서 제가 따로 이제 거기 소모임 통해서 공부해서 배웠다는 거, 취득했다는 거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졸업할 때 2개의 자격증이 있는 게 사실상 좀 도움이 돼요. 뭐 이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별 의미가 있냐라고 하지만 그것은 기본 자격이에요. 기본 자격. 뭐든지 기본 자격을 갖추고 나는 것은 학교에서 도와드릴 거예요. 그 외에 여러분들이 이제 차별성을 갖는 거는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에 대한 다면적 이해 습득이 좋아요. 여러 심리학, 사회와 청소년의 관계, 그 다음에 청소년에 대한 법적 접근 등을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심리학과만 나오게 되면은 예를 들면 청소년의 법령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잘 알기 어렵죠. 여러분이 청소년법이 9세에서 24세까지 청소년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심리학과를 나와가지고는 사실 배우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청소년 관련 법의 기준에서 저희는 상담복지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관련 법령을 어느 정도 아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 청소년 상담이라는 것은 사실상 청소년들과 이렇게 어우러져 지내는 것인데 예를 들면 보죠. 청소년 미디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이제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전을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캠프 같은 것을 운영하게 돼 있어요. 운영할 수도 있어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운영할 수도 있어요. 그런 활동을 캠프 활동을 하려면은 청소년 활동을 한 경험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청소년 활동을 한 경험이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프로그램을 짜서 지원해 줄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가이드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청소년 학과에 있으니까 청소년 활동에 관한 유연한 경험을 한번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학과에서 이제 프로그램 개발 논문 쓰는 경험을 했었는데요. 이 경험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그 계획서라든가 기획서라든가 그 다음에 결과 보고서라든가 이런 거를 쓸 때 논리적으로 글을 쓸 수 있게 되고 그것을 제시할 수 있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이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하는데 왜? 라고 묻게 되는 거죠. 왜? 라고 묻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면 아무도 지원을 안 해주세요. 기본적으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나라의 예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왜 필요한지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이 싫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센터를 차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학부 때 준비할 것 성적관리 꼭 해주세요. 성적관리 기본적인 거예요. 공부를 했다 안 했다 판단할 수 쉽게 없어요. 밖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성적이 이 친구가 높냐 낮냐 가지고 어느 정도의 학습은 했다 안 했다를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적 관리 해주시고 성적 잘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성적 관리와 동시에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지원을 할 때 학과 성적을 좀 내게 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럴 때에는 학과에서 무슨 과목을 배웠는지도 저희가 유심히 봐요. 무슨 과목을 배웠는지. 청소년 활동만 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 과목만 들은 친구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청소년 상담에 대한 이해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 사람한테는 다른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일하고 싶다면 기본적으로 임상심리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우울장애, 조현병, 범불안장애, 경계선 성격장애, 자폐 스펙트럼 관련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자격 공부를 좀 권장할게요. 특히 청소년 상담사 자격 사실상 2급부터 이렇게 석사학위 뭐 취득 가능하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청소년 상담사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아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요. 관련해서 영어 공부를 조금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거는 대학원에 들어가기 위한 거예요. 대학원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논문을 보고 이렇게 하려면은 아까 석사학위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러면은 석사 졸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석사 논문을 써야 되겠죠. 그럼 영어 공부가 꼭 필요합니다. 제가 학부 다닐 때 이채식 교수님이 항상 저한테 영어 공부 좀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후회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시길 바래요. 이외에 컴퓨터 활용, 정보 검색 능력, 매체 상담 기능을 좀 가지고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컴퓨터 활용 능력은 기본적으로 문서를 작업할 때 여러분들의 업무 효율을 높여줍니다.
정보 탐색 능력 역시 마찬가지고요. 어떤 데이터를 어디서 찾아내가지고 내가 이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필요로 한 것을 제시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들어오면은 상담만 할 것이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건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교사분들도 교육행정 업무를 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시는 교수님들도 교육행정 관련된 업무를 조금씩 보시게 되어 있어요. 절대 상담만 할 수 없어요. 상담만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없어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안에서 상담만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없다고 보면 되고, 각자 맡은 자리에서 조금씩 행정, 실무 업무를 보게 되니까 이와 관련된 자격증 혹은 공부를 조금씩 해두시길 바라고, 매체 상담 기능을 좀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미술 치료, 사진 치료 이런 것들. 아이들이 항상 언어로만 대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나 4학년 같은 경우에는 좀 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즐기는 경향도 있으니까 아이들과 좀 더 어우러져 가지고 그들이 간접적으로 심리 상태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매체 상담을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넓은 이해와 경험을 하시길 바래요. 여러 가지 것들을 시도해 보세요. 학부 때 이것저것 다양한 걸 할 수 있으니까 시간이 있을 때 다양한 경험들을 하러 나가보시기 바라고, 특히 사람에 대해서 깊게 알려면 저는 연애를 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애를 하는 것이. 연애를 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청소년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실습도 열심히 나가시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청소년 지도사를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도 실습을 열심히 다양한 곳에 나가보는 그런 노력들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런 안목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업무를 보았을 때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와 사회가 찾는 사람이 되기를 좀 바랍니다. 능력이 대체 불가능한 사람, 그것이 알려져 필요할 때 떠오르는 사람, 캐릭터가 확실한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이 이런 업무는 현두가 잘해, 이런 업무는 철수가 잘해, 이런 일은 누가 잘해. 지금 여러분들이 학과 생활을 하시면서 코로나로 학과 생활을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은 조별 발표를 한다고 해보죠. 발표는 누가 잘해 바로 떠오르죠. 그 친구가 그런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업무는 그 친구한테 몰려가게 됩니다. 그게 억울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그 친구가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거기로 몰려가는 거죠. 그 사람은 그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회와 학교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필요로 할 때 그 사람이 우선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기능이 없는 사람은 후순위로 밀려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상담은 사람을 사랑하게 만드는 일로 생각하며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죠. 사랑하는 것은 자기가 변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여기는 일이잖아요. 연애도 그렇고 엄마가 되는 일도 그렇고 아이가 엄마의 말에 따르는 것도 그렇고, 사랑해야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사람을 사랑하게 만드는 일로 생각하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저를 볼지 모르겠지만 졸업생으로서 여러분들이 청소년계에서 일할 때 어디서든 좋은 모습으로 만나 뵙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